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의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에 대한 이해, 언어에는 두 가지 표현 유형이 있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언어의 표현 유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나와 상대방이 서로의 생각, 감정,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가운데 표현에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계속 생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화, 도서, 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을 배웁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므로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듣고 이해가 가능하며 실제로 잘 사용 가능한 표현보다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잘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의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잘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우선 적절한 표현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알아도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현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말을 할 때 어떠한 표현을 외운 뒤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해 잘 조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기존에 알던 표현에 형용사, 부사 같은 수식어와 전치사, 접속사 같은 연결어를 더해 표현할 때와 또 알고 있는 명사와 동사를 조합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의 표현을 만들 때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표현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좋은 표현을 보고 잘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I'm familiar with English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에 친숙한이라는 be familiar with 라는 표현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표현을 Are you familiar with English? 라는 의문문과 I'm not familiar with English 라는 부정문과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She is familiar with shopping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영어 표현을 보았을 때 가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래,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의미가 잘 이해되는 표현이네 라는 것과 둘째로, 이런 표현은 한국인으로서는 생각을 잘 못하겠네 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언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뜻만 알면 쉽게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과 각각의 단어의 뜻을 알아도 쉽게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How often do you meet your frien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단어들의 대표적인 뜻은 how는 얼마나, often은 자주, you는 너는, meet은 만나, your friend는 너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단어들이 조합된 문장의 의미는 얼마나 너는 자주 너의 친구들을 만나 로 이런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표현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et's keep in touch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단어들의 대표적인 뜻은 Let'는 하자, keep은 유지하다, in은 안에서, touch는 만지다입니다. 그런데 단어들이 조합된 이 문장의 의미는 계속 연락하자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 하는데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뜻으로 쓰이는 표현을 말하며 수고와 속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속담 같은 표현이 생기는 이유는 표현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에 문화적 배경이 포함되기에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지는 세 가지 반응으로는 들은 표현이 어색하지 않으며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들은 표현이 어색하지만 의미는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들은 표현이 어색하며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들은 표현이 어색하지만 의미는 이해할 수 있는 경우와 들은 표현이 어색하며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이 말을 할 때 겪게 되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우선 들은 표현이 어색하며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 다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들은 표현이 어색하지만 의미는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서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인 eat medicine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take medicine 같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자신의 표현력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생기는 상황으로는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들은 일상적 삶에 관해 대화를 나누더라도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뜻만 알면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 표현과 관용 표현이라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표현에 있어 다양한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유연한 표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휴대폰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영어로 누군가에게 하는 데 있어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첫째로 I'm poor, so I can't buy a cell phone that I want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If I have enough money, I can buy a cell phone that I want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I don't have enough money, so I can't buy a cell phone that I want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I want to buy a cell phone that I want, but I can't because I haven't enough money 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한 표현에는 꼭 한 가지 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표현에 대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표현 주제가 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